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전인한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수업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갖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대보고는 시험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고랑 광성고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여름방학 때도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짧지만 한번 이야기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좀 여름방학 때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좀 적어주셨다가 우리 친구들 좀 이렇게 공부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제 국어에 대해서 고전시가라 그래서 저는 고전시가 좀 위주로 이제 친구들을 많이 가르치고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왜 그런지 제가 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어색한 사진과 늘 어색한 느낌의 뭐 저에 대한 소개이고요. 뭐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제 이 뒤부터 소개할 건데요. 사실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1학기 시험 끝나고 나면은 사실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할 것 중에 하나이고 이미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답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우리가 왜 여름방학 때 좀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엮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국어 되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못하죠? 뭐 학원도 여기도 다녀봤고 저기도 다녀봤는데 이상하게 항상 중학교 때는 최상위 반이었는데 왜 고등학교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거는 사실 이미 답이 거의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수많은 설명회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셨겠지만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국어 차이는 너무 커요. 어휘적인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어휘 차이가 큰데 그 어휘가 큰 상황에서 텍스트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친구들이 어려워할 거고요. 또한 이제 이런 거죠. 중학교 때는 이제 사실 한 2, 3일 정도만 투자해도 국어는 A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도 쉽고 충분히 기억을 할 수가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알죠? 시험 범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번에 이대국어 친구들 시험 범위 어땠어요? 시험 끝나고 나니까 확실히 더 느껴지고 있잖아요. 교과서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부교재가 이제 모의고사 3개치가 전체가 다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대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중학교 때 공부 방식으로는 고등학교 때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맞았던 게 반드시 고등학교 때 A로 이어진다. 5등급제가 동일하니까 똑같이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의 성적은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성적이 진짜 실력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는데 내신은 잘 안 나와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특히 이게 1학년 때 보통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실 거고 이제 2, 3학년 올라가실수록 이런 말들이 줄어드실 거예요. 1학년 때는 모의고사가 좀 잘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중학교 때 만약에 좀 그냥 국어를 조금 더 공부를 했었고 정보량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되면 고1 때 모의고사 점수가 되게 잘 나와요. 왜냐? 이거 나 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선제해서 그대로 내기 때문에 사실 1학년 때는 모의고사 점수가 애들이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이제 한 2, 3 그냥 나오고 거기서 능력치가 조금만 발휘되게 되면 1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알겠지만은 그 범위가 정해진 거 내에서 선생님들 지금 지역적인 문제와 아까 위에와 좀 마찬가지 스탠스인데 조금 더 내용이 어려워지고 이제 자잘해지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 점수에 비해서는 내신이 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상쇄가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만약에 좀 국어를 꾸준히 투자하고 뭔가 꾸준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값이 같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 2가 나왔던 게 이제 얘 내신도 같이 1, 2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전혀 없이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리고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오히려 역전이 돼요. 얘가 낮아지고 오히려 내신이 높아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신이 그렇다고 뭐 1, 2가 나와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향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의고사 점수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어머니들께 혹은 애들한테도 꼭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얘들아, 모의고사는 너네가 이제 아마 조금 더 예민해질 때가 9월 때부터일 거야. 그때부터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의고사 점수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아예 맞춰지거나 오히려 하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 지금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어를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오르지 않죠? 이거가 질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공부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학원 와가지고 뭐 내신 한다고 하니까 그냥 으쩌쩌 와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학원 오기 전날에 숙제를 우다다다닥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우다다닥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는 내용이 쉽잖아요. 머릿속에 그 내용이 기억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스스로 풀리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이제 전날에 숙제를 하니까 당연히 복습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숙제만 우다닥 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냥 전날에 했던 그 숙제와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읽지도 않고 기억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국어 공부를 하니 당연히 기억이 나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죽어라고 암기를 안 해요. 제가 암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이대고 끝났죠. 시험 끝났으니까 미리 그냥 막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역시나 똑같았어요. 자이스토리 범위 많았죠. 근데 제가 분명히 중간고사 때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자이스토리 내용이 긴 건 맞는데 선생님들이 그 너네 배려하려고 약간 받는지를 물어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도 낼 때도 있을 거야. 선지 조금 자세히 잘 봐봐. 내가 적절하다고 한 것들은 당연히 그것들은 외우는 게 맞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적절한 선지들은 다 맞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좀 잘 신경 써봐. 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애들이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 중학교 때는 앵간 이정 공부해도 점수 나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래서 그게 또 문제인 게 뭐냐면 또 애들만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근데 애들만을 먼저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왔었고 또한 친구들이 지금 조교들도 제 수업 되게 오랫동안 들었던 조교를 하는데 다 좋은 대학 가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 것들인데 먼저 애들을 먼저 믿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막 학원에 막 돈 벌자 스탠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돈 벌자 스탠스였으면 저 교재비도 막 보통 막 5만원, 7만원 이렇게 때리는데 어떻게든 제가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뭔가 특강 같은 것들도 막 하게 되면 무료로 할 때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발전하는 걸 원해서 제가 하는 거지 저는 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는 하진 않거든요. 사적인 이익이었으면 제가 이거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드림에 있어서는 제가 뭔가 국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가이드를 드리는 건데 애들만을 먼저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말이 아니라 모든 국어 선생님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약간 우리 친구들의 고집을 믿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그럴 때가 있다. 혹은 이제 이런 거죠.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도 상담 같은 거 이제 제가 하잖아요, 가끔씩. 그때도 보시게 되면 어머니도 되게 옳은 조언들, 올바른 조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딱 꺾어야 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는가. 왜? 기말까지 보고 나서 본인의 공부 방식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바꿔야 될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만이니까 당연히 혼자 공부해 되지 않나요? 그럼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잘했어야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이니까 국어를 혼자 해도 됐던 시대는 우리 때 시대였을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님들과 이제 나이가 이제 아버님들과 비슷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 차이 이제 별로 안 나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막 30대고 이제 이랬을 때 당연히 제가 훨씬 더 이제 어렸었고 하니까 그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시기를 나셨거나 아니면 저보다 이제 10년 정도 위 정도신데 저희 때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혼자 했었던 때가 있었고 혼자 됐었죠. 왜냐면 저희는 기본 뎁스가 있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한자 교육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한자어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휘나 이런 것들 맥락 뚫기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원래 코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가 했었어도 우리말이니까 됐었죠. 근데 얘네들 우리말이 아니에요. 얘네들 한자 배웠냐고요? 아니잖아요. 영어부터 배웠잖아요. 다른 언어부터 배운 다음에 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국어를 쓰더라도 일상 언어를 배웠지
학문적인 국어를 배운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애들 소설 전부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어렸을 때 책 좋아했다면서요.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은 다 그냥 청소년을 의미한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처럼 깊은 독서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애들은요. 국어 공부를 혼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방학 때 이게 늘 하는 게 이거예요. 혼자 하면 되죠. 문제집 뭐 몇 건 풀어봤고요. 뭐 인강 좀 들으면 되죠. 그건 들은 거고 그냥 본 거예요. 애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늘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듣는 이야기가 혼자 공부한다. 뭐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뭐 1등급을 이제 뭐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만두고 이제 혼자 공부한대요. 왜 혼자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다시 컴백을 해요. 왜 왔어? 망했대요. 근데 이게 되게 반복되는 절차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절대 혼자서 공부하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 가야 된다는 인식도 있는데 이제 바꿔야 돼요. 국어도 무조건 학원을 가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그 니즈에 충족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 니즈를 충족하기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어도 혼자 하는 학문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옆에서 해줘야 된다. 라는 인식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를 생각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안 됩니다. 좀 바꿀 때가 되지 않나가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대를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시대의 흐름은 뭐냐? 수학만 해요. 이번 여름방학 때 분명히 수학한다고 분명히 뭐 또 이제 뭐 썸머스쿨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근데 수학을 위해서 국어와 다른 걸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과연 수학 공부하는 만큼 국어와 영어를 투자를 할까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학하는 만큼 국어, 영어 투자 안 해요. 그리고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투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컨셉을 꾸준함과 투자가 중요하지 않나. 국어도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버렸고 이제 중학교 때 공부 방식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꾸준함과 투자가 기본적인 문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좀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반면교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나마 반면교 삼을 수 있는 건 지금 공부예요. 공부는 이번에 교육과정 바뀐 건 첫 세대죠. 걔네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의 전차를 따라가시면 안 되죠. 걔네들이 지금 하는 게 그거거든요. 진짜 수학만 올인하고 국어, 영어 등한시. 결과적으로 이제 그에 따라서 국어, 영어 점수 안 오르고 그렇다고 수학이 드라마 크게 오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벗어나서 국어라고 하는 것도 꾸준히 투자하면서 같이 가는 걸 만들어야 돼요. 왜 애들이 수학이 안 오냐면 요즘에 수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뭐 이제 지문 자체가 거의 국어틱하게 변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국어와 수학을 같이 간다 마인드로 가야지 수학을 일단은 뭔가 완성해서 국어를 간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이미 보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요. 이미 윗세대들도 반복했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무조건 필요한 거를 딱 집어서 국어는 뭘 시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전시가라고 과감하게 답변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고전시가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국어가 이제 내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 앞장을 좀 더 이제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국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나오게 되면은 요즘에는 한글 패치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패치는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에 3학년들이 봤던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만년춘별사라고 하는 작품이랑 이제 연계작품 시조가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고전시가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애들이 독해할 수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거잖아요. 뭐 애들이 이제 알겠어요. 뭐 도화라고 하는 말 애들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여기 옆에 도화동이죠. 그거 뭐예요? 복숭아꽃이거든요. 사실 복숭아꽃이 나오게 되면 뭐 계절이 봄이다 이런 빈출상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고전 시간은 그런 것들을 암기를 하게 되면 되게 명확하게 뚫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1학년들 9월 때 나왔던 채미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청여장, 담담하다, 해마 이런 말들 애들 알아요. 근데 고전 시간은 이제 이런 빈출 상징들이 돌고 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되면은 이제 암기가 되면 이제 독해가 되는 거예요. 청여장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담담하다, 고요하고, 적막하고 이런 것들, 깨끗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해마, 또 이제 그 해마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또 이제 바닷속에 사는 해마 얘기하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해로운 말, 속세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이제 알고 있게 되면 뚫리는 거죠. 근데 이 뚫림이 바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제가 뒷장에서 보여드리는 내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2학기 때는 공통국어 2를 들어갈 건데 이때부터는 이제 고전 쪽에 되게 많이 펼쳐져요. 제가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제 천재 김수학 교과서, 우리 이대국어랑 소문고 쓰는 교과서죠. 아마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여기 3단원에 해당하는 시가세편이랑 춘향전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세편이 이거 문학사 파트거든요. 그래서 뭐 향가라든지 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당연히 뭘 껴주겠어요? 가사라고 하는 되게 긴 작품 껴주겠죠. 이제 고전 파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2 우리말과 매체의 변천, 이게 바로 뭘까요? 중세국어입니다. 드디어 이제 중세국어가 공통국어 2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상강, 우리 서울여고 친구들이 쓰는 교과서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1에 고려가요 청산별곡, 시조, 가사, 택키즈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전시가를 안 된다고요? 고전시가 더 내신이 어렵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역시나 4-1에 중세국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2학기 내신은 중세국어, 즉 고전 쪽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전이 왜 내신 때 더 피곤하냐면요, 한글 패치가 안 돼요. 이게 되게 모순인 게 모의고사는 한글 패치가 돼서 나옵니다. 근데 뭐 한글 패치를 해주더라도 다 해주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학교 내신은 그런 건 얄짤 없어요.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만약에 중세국어를 읽을 수가 없게끔 되어버리면은 2학기 내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얘기하겠죠. 에이 뭐 방학 때 좀 뭐 수학 좀 하다가 2학기 때 합류해가지고 그때 하면 되겠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때 가르치게 되면은 빡빡해요. 왜냐하면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제일 문제인 게 이건 것 같아요. 개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내신 들어간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내신을 땡겨서 하거나 아니면 좀 늘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처음부터 막 다 알려주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범위 터지거든요. 작년에 이제 이대국어가 결정적이었는데 이대국어 1이 시험이 되게 빨랐어요. 왜냐면 그때 추석이 또 껴있었는데 추석 전에 시험 보겠다고 해가지고 막 그래서 문자도 준비했는데 그때 어땠었냐면 갑자기 교과서, 부교재, 소설 전문 2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시험 대비 6주밖에 안 됐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7주 나왔어요. 8주 나왔어요. 근데 그때 고전이 같이 들어갈 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 때 쉰 애들이 거의 피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그래서 고전 쪽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름방학 때 엄청 굴렸거든요. 얘들아, 이거 진짜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진짜 이 지역을 나름대로 오랫동안 했었고 나름대로 여기 학교를 다 아는데 2학기 중간고에서 절대 쉽게 안 된다. 추석 껴졌으니까 뭐 추석 뭐 혜택? 없어 여기. 이번에 분명히 잘하는 애들이 쭉 간다. 엄청 굴렸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내줬긴 했는데 확실히 근데 이게 있어요. 에이 여름방이니까 수학하러 가죠. 그랬던 애들 다 피복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게 내신 짤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이거 원문들 나오게 되면 원문 읽기는 강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 강독을 따라오게 되면 그나마 납득을 하는 건데, 근데 얘들이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내신 와가지고 수업 들어서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러서 시켜요? 다른 거 한다고 또 바빠서 못 온다 그래요. 아시잖아요. 아니 벌써 1학기 보내보시는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고전 시간을 여름방학 때 안 하는 학원이 있다? 아, 문제 있어요. 물론 또 이제 이런 학원들이 있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제가 이거는 설명회 때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문학 1시간, 독서 1시간, 문법 1시간. 아, 절대 안 돼요. 얘는 강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만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수업을 이 지역에선 해야 됩니다. 마포 지역 제가 괜히 오랫동안 했어요. 무조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3년에 해당하는 수능도 가는, 내신도 예쁘게 뚫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는 이겁니다. 이번에
제가 6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고전 시간은 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강독을 많이 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강독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비유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고전에 쓰이는 문학 개념을 같이 싹 다 정리를 시킬 거예요. 두 번째, 빈출 상징 암기를 시킬 거예요. 고전 시간의 메리트가 뭐냐면요. 베껴 쓰기 가능하다 보니까 좋은 표현이 나오게 되면 돌려 쓰거든요. 그게 빈출 상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것들을 애들이 알고서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면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 말 봤어? 오케이. 속세. 이 말 봤어? 자연친화. 딱딱 떨어진다는 원입니다. 매우 급시킬 거고요. 세 번째, 중세국어 해석을 하는 방식들을 알려줄 거예요. 이게 강독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제 고전 문법을 따로 배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특강을 따로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 사전 작업을 좀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좀 바른대로 읽었었구나. 이때 당시에는 조금 이런 식으로 글을 읽었었구나. 그런 것들을 강독을 하면서 보면서 맥락을 파악하는 거죠. 요즘에 모의고사와 수능 트렌드가 현대어 풀이를 잘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풀겠는데 지금은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애들 맥락 뒤지게 못쳐. 진짜 요즘에 대화할 때 느끼지 못하시겠어요? 막 얘기하면 막 얘기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요즘에는 맥락 물어보는 트렌드가 대세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것들 알려줄 거고, 그리고 제가 당연히 문학만 하진 않아요. 독서도 간단히 하면서 절대량을 좀 많이 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도 문법을 좀 선행해서 내신과 수능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수업 자체가 고전 시가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뭔가가 다 녹아 있을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한 시간 끊어서 하는 수업은 아니고 제가 고전 시가를 풀로 다루면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묶어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효율주의니까요. 그래서 6주 동안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고전 시간, 빈출 상징 등을 제가 좀 친구들한테 암기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모의고사 중에 좀 오답률이 높았던 독서 지문 같은 거 하나 해설해주고 향가랑 고려가요. 그 다음에 시조, 그 다음에 가사로 우리 친구들이 무조건 알아야 될 작품들 위주로만 제가 가르칠 거고, 제가 만약에 수업 때 못 다루는 것들은 당연히 영상으로 다 수업해서 올릴 겁니다. 이번에 목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작품들을 만나게끔 해서 나 이 작품 봤어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고전 쪽은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게 이제 2학년과 3학년 때까지 쭉쭉쭉쭉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즉 고2 때, 고3 때 갑자기 고전 시가 특강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만들 거예요. 이건 1학년 때 미리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될 교재 작품들에 대해서 제가 해제식 같은 거 다 만들어주고 있고, 내신형 문제에서 모의고사의 문제까지 싹 다 들어가 있게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문제집 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 저는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그 탐구나 혹은 이제 수학 문제집 한 번 더 사가게끔 도와주시고, 제 교재를 통해서 모든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아마 제 내신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제 내신 교재 진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과제 따로 주잖아요. 그만큼 제가 모자람 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지 이제 책자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마다 해야 될 것들, 이건 작년 기준이라서 좀 바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올해 친구들에 맞게 또 리뉴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냥 이거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풀어야 될 것들 이렇게 싹 정리해서 우리 친구들 매주 한 권씩 주간지 받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특히나 제가 여기다 읽기 자료를 통해서 고전 시가 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개강 간 것 같아요. 그래서 A반과 B반이 있는데 택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둘 다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반은 7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개강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제 아마 일요일반과 이제 월요일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서울여고와 광성고반이 없어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 안 하는 거 아니, 이게 아니라요. 제가 원래 방학 때는 통합반으로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 때는 통합반으로 운영해서 좀 친구들이 좀 같이 모여서 좀 이제 이런 수업들 들으면서 이제 개별적인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마 모의고사는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것들을 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좀 넓은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정규 때는 같이 수업을 하고 내신 때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반 같은 경우는 7월 18일 금요일날 오후 4시부터 개강할 거고요. 클리닉 한 시간은 무조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 전 혹은 수업 후에 와서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 시간이 안 되게 되면 제가 다른 요일날 불러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와가지고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내신과 동일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게 올케어 클리닉이라고 해서, 아까 여기서 클리닉 있었죠? 요거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간 잘못 들어갔네. 자, 매주 일요일날 오전이에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냥 편한 때 학원에 와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할 건데, 제가 이거 왜 만들었냐면, 과제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과제 습관이나 이런 게 엉망이다, 혹은 뭐 다른 학원도 과제가 너무 막 안 된다, 그런 것들 있으면 그냥 여기 보내주세요. 저희가 조교들이 상주에 있을 거고, 저도 수업 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친구들 계속 소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그냥 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과제 같은 거 계속 막 시키고, 막 다른 학원 과제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시켜가지고서 무조건 뭔가 학원에서 뭔가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편하게 와서 공부하고, 또 이제 케어도 좀 받으면서 다른 과목 안 돼 있는 것들도 좀 같이 소통도 좀 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역시나 이거는 아직 데스크에 제가 알리지 않았지만, 학원에 다니지 않는 친구와 함께 이번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제가 첫 수업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같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그 다음에 온 친구도 같이 첫 차시는 무료로 할 거고, 내신으로 다 이월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만들 거니까 우리 친구들 친구 소개 좀 많이 해달라. 아유, 또 친구들이 자꾸 이래요. 막 이제 나만 다니고 싶은 학원, 나만이 여기서 듣고 나만 1등급 맞을 거,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곤란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저도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들을 되게 좋아하고, 우리 친구들 되게 예쁘잖아요. 되게 예쁘고 되게 멋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만 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정보량의 부재가 생겨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이 반에서 얘기했던 것들, 저 반에서 얘기했던 것들, 뭐 혹은 친구들의 학교 돌아가는 사정들을 제가 되게 잘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소수의 친구들만 다니게 되면 너무 예쁘고 너무 다 즐겁고 이거 너무 좋은데, 그만큼 정보량이 좀 떨어질 때가 좀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약간은 이제 저도 늘 딜레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 의한 발전이라고 한다면은 나만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만의 선생님을 만드는 것도 다른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뭐 질의응답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저랑 소통을 꾸준히 한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좀 같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시너지가 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같이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 저도 힘이 날 거고, 저희 데스크도 힘이 날 거고, 저희 조교들도 힘이 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더 오히려 받는 혜택들이 많아질 거예요. 관리 안 되면 걱정 마세요. 저는 제가 학교 선생님도 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한 명이든 저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똑같이 가르치고 제가 똑같이 기억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학원 와서 좋은 수업 듣고 좋은 컨텐츠 받으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강은요, 중세국어의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서 세종어지 훈민정음, 이거는 이제 아마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중간고사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거는 좀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미리 한번 들어두게 되면 이제 2학기 갑자기 딱 시험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미리 시키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8월 17일 월요일날, 이때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이 아직 학교 가기 전이나 개학을 할 거거든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될 거고요. 요 날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또 누굴 소개해서 온다, 그러면 이때도 제가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나름대로 원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어요. 약간 뭐 당연히 이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애들이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저는 더 예쁘고 좋아서 제가 일단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볼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좀 소개 좀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는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매일 새벽 5시까지 질문 받고 있고, 오늘도 지금 제가 지금 8시 50분이거든요, 아침. 오늘 사실 이제 광성고 시험이 오늘 이제 직보 어저께 하고서 이제 오늘 시험이어가지고 아침에 질문 받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차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7시쯤에 학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 5시에 자서 뭐 잠깐 자고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쌩쌩하죠? 우리 친구들과 진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언제나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아마 학부모님들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하신 거 있으시죠?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서 순차적으로 전화 드리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나 수업 내용들은 제가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전후로 클리닉을 통해서 과제 수행하고 개별 코칭. 아마 저희 주간지나 혹은 과제집 받아보시면 앞면에 조기도 피드백이 다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하는 내용 그대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업자는 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단톡방을 운영해서 우리 친구들 초대해서 이번 주 과제, 이번 주 공지사항, 영상 같은 거 다 여기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톡방 운영되고 있는 것들 쭉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소통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고요. 과제 피드백, 영상 촬영된 거 올리는 거, 문자 나가는 것들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과 강사 할 때부터도 계속 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적인 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관리를 못한다 얘기 듣는 거는 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뭐 이런 건 있겠죠. 이제 제가 하루에 질문이 막 올 때가 막 70개씩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답변이 좀 이제 느린 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답변 느린 게 느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에 거를 답변을 달려보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빼고서는 아마 제가 웬만하면은 관리적인 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관리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연락드려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연락 주십시오. 아이고, 어디 갔어? 이게 제가 지금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자. 제가 요즘에 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 이 강의실에 이제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지금 지워서 좀 아쉽긴 한데, 되게 이것저것 많이 시켜져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친구들이 약간 우리 학원과 저를 나름대로 되게 신뢰하고 있구나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요즘에는 저한테 거의 우리 친구 참새 같아요. 막 짹짹거려요. 근데 뭐 사달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과의 뭔가 라포가 형성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이면 그런 거 부탁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 사달라, 뭐 얘기도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해주고 막 저런 데 가서 막 낙서도 이렇게 막 남겨놓고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좋거든요. 제가 사실은 단과 생활했을 때 이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과는 이제 교실 제게 정해진 게 없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애들 적기도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 단과는 이제 제가 있지만 뭔가 학원을 한번 뭔가 걸친다는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애들과 잘 지내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 좀 학원 와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여기서 뭔가 누리고 싶은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언제든지 와서 그냥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안 그리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생님이고 이런 강사가 되고 싶고 늘 제가 원래 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좀 학원 와가지고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저는 당연히 학업적인 성취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이번에 고전시가 정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것들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사실 리뉴얼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이제 교재는 아마 내일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을 왜냐하면 이제 공부 친구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멋지고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친구 수업을 할 거고요. 언제나 진심을 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잠을 줄여서라도 혹은 제가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고 우리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 바뀌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만이 성장하는 건 당연히 원치 않습니다. 제가 성장하진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같이 뛰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개념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두 반을 통해서 함께 이제 움직이면서 좀 여러 것들을 좀 같이 배우고 넓혀가는 과정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익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고 우리 친구들 많이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 열심히 응시하고 있을 거고 지금 시험 끝나서 룰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잘 준비하고 있고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도와주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주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더 나아질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전인환이었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모셔가지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